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결국 4나노 삼성 파운드리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를 둘러싼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팁스터 레베그너스는 최근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이라며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 이제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업로드했음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팁스터 코너는 여기서 더 나가서 AMD가 삼성 4나노 파운드리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의 경우는 AMD가 자신의 APU 라이젠 7040 피닉스 출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최근 발생한 상황에서 이 소식이 나와서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AMD 물량을 도맡아 만드는 TSMC가 이 APU 칩 납기를 맞춰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은 별개의 일이지만 AMD의 변심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 4나노의 수율이 급격히 좋아졌고 TSMC는 AMD 물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납기를 맞추지 못했으니 AMD가 결국 삼성으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삼성이 만약 AMD의 프로세서를 수주하게 된다면 중저가 GPU 그리고 CPU와 GPU를 합친 제품인 APU부터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CPU를 맡긴다면 크롬북용 프로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해드렸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부터 삼성에 맡김으로써 신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의 유효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명 팁스터가 AMD와 삼성 간의 4나노 계약을 알렸고 APU 칩의 출시 기한이 밀렸기에 앞뒤가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AMD와 삼성이 이런 루머를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진실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삼성의 4나노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정보들이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삼성 4나노의 경우는 TSMC처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4나노 1세대인 LPE 그리고 2세대인 LPP를 거쳐서 현재는 3세대인 LPP 플러스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 초창기 버전인 LPE에서는 낮은 수율로 고전했지만 그래서 결국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수주했지만 1세대 플러스와 2세대 칩을 모두 TSMC 4나노로 뺏기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낮은 수율에서 삼성은 수율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율이 향상되면 LPP 플러스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수율이 향상되면 이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TSMC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TSMC에 대한 추격에도 유리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 4나노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자신의 AP인 텐서 G3죠. 이 텐서 칩을 삼성의 4나노 두 번째 노드인 LPP 프로세서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직은 출시 여부가 유동적인 엑시노스 2400도 만약 출시된다면 삼성의 4나노 선단 노드인 LPP 플러스를 활용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AMD가 진짜 이번에 삼성 4나노를 활용하게 됐다면 엑시노스처럼 LPP 플러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AMD는 이미 삼성의 14나노를 통해서 칩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적대적인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지난해 2022년 8월경에 삼성이 AMD APU, CPU와 GPU를 섞어놓은 APU를 14나노에서 유치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보도는 거의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디지타임스는 최첨단 노드는 TSMC, 성숙 노드는 자신의 뿌리격인 AMD의 뿌리격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항상 선택했던 AMD가 처음으로 자신의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 것이라 이 14나노 APU의 삼성 수준은 의미가 만만치 않다는 논평을 달았었습니다. 한마디로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수주라고 디지타임스는 평가했었는데요. 이제는 삼성이 AMD의 4나노 칩까지 계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JP모건이 AMD가 일부 CPU 물량 제작을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그 시기가 빠르면 2023년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나왔던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JP모건은 AMD가 원래 크롬북 CPU 생산을 TSMC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캐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삼성의 4나노 공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삼성이 위탁 생산하는 크롬북용 4나노 AMD CPU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죠,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AMD가 2023년 또는 2024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나 내년에 3나노 기반 GPU 생산을 위해서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JP모건이 언급한 크롬북용 CPU와 GPU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MD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최고의 핵심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제품입니다. 크롬북용 CPU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물량 자체도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운드리 캐파 확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프로세스에서 일부 물량을 떼내서 다른 파운드리 외주를 줘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물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전자인 삼성으로서는 CPU, GPU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AMD 물량을 초보적 수준이라도 맡아서 팹리스와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팁스터의 업로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삼성은 AMD의 APU 칩 수주를 통해서 AMD와 거래를 돕고 추후 CPU 수주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와 AMD 간의 밀월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AMD로서는 TSMC에 전적으로 첨단 칩을 다 맡기는 데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 삼성을 활용하기 위해, 즉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연착륙하기 위한 그 방안의 하나로 칩을 우선적으로 APU 칩을 우선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는 TSMC가 AMD의 6나노, 5나노, 4나노 등 첨단 제조 공정 칩을 TSMC에 다 맡기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즉 양안 관계가 향후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TSMC에만 의존해온 데 따른 혹독한 후폭풍이 일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탐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TSMC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인텔 같은 경우는 CPU, GPU에서 그 AMD의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까지 같이 손을 잡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인텔은 초미세 공정 기술도 삼성보다 지금 뒤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 대안은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그 시장 경쟁 구도나 시장 환경도 AMD가 삼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가령 인텔이 자신의 프로세서 가격을 동결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격 정책을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펴게 되면 AMD가 TSMC의 고가 제작 단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TSMC가 최근 2, 3년 새 지나치게 파운드리 제작 단가를 높이면서 직접 자신의 팹에서 칩을 만들어서 칩 제작 단가 정책에서 융통성이 있는 인텔보다 AMD의 제작 비용이 너무 뛰는 폐단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AMD로서는 듀얼 파운드리 정책 도입으로 이런 리스크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AMD의 APU 삼성 수주 소식은 이런 물밑 기류가 표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AMD의 행보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